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그 범죄의 소명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법원에서 두 분이나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은 우리가 사실 논란을 하게 되면 수사 기록을 못 본 상태에서 사실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언론에 보도된 정도로만 제가 가지고 확인을 한다면 12월 29일자 그런 그 공문을 전송을 한 사실이 없는데 그걸 기재한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죠. 설령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 금융기관과 그 협조회의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그 하나만 여기 읽으면요. 정부 긴급 업무 명령 1호 중요 세부 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용팀에 문의 바람. 그 기본적으로 그 미네르바가 쓰던 글이 아닙니다. 이 스타일이. 세부적 스펙은 법적 문제상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에 정부 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함. 이렇게 돼가지고 이 공문의 내용을 아주 딱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보면 아주 그렇게 솔깃하게 만들어 놨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이 법률 전공은 아니지만은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허위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것이 아닌가. 물론 그 밑에 왜 설명을 안 붙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보면 참 솔깃한 측면이 있어서 이게 가진 어떤 파괴력이 좀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 진리냐 허위냐 그것도 상당히 이제 주관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문에 보도되기에는 지금 모든 언론기관에서 지금 보도하는 내용들 보면 미네르바가 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허위가 아니라 과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가 굉장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이 사람이 유포한 글의 대부분들이 다 허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280개 중에서 검찰에 건 건 딱 2개고 그것도 사실 실제로 있었던 말입니다. 해석의 문제고 약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장에 들어간 그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 전날까지 보니까 그 외환 그 거래량이 38억 불인데 이날 60억 불이 됩니다. 외환 거래량이 22억 불이 그냥 늘어나 버려요 하루에. 그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근데 그거는 보통 이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연말에는 당연히 달러 수요가 그 몰리기 마련이고요. 잘 보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미네르바의 글이 아니다 하더라도 외환 개입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보도에 다 나옵니다. 연말을 앞두고 외환 당국이 원달러 환율 종가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매일경제 12월 26일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외환 당국이 환율 종가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MBN경제 12월 26일입니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는 이미 이날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는 30일 당국이 연말 종가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퍼져 있다. 연합인포맥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외환 관리는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국가 대사안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사안인데 20억 달러 탕진한 그럼 난리가 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29, 30일 이후에 미네르바가 체포될 때까지 미네르바가 외환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보도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조중동도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보도가 없었다는 것이 꼭 그게 그 역할이 없었다는 뜻은 29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 그게 인지가 되고 보도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29일 날 정부로. 상황이 끝난 다음에 조선일보닷컴에 한번 올라온 기사를 보죠. 29일 상황이 끝났다는 겁니다. 미네르바 글이 올라왔다가 2시간 만에 삭제가 되고. 그 신문 기사 계속 읽으시면 뭐합니까 지금?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 객관적 상황을 보자는 거죠. 그게 지금 저 전체 부분밖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2008년 폐장을 제가 앞둔 한마디 드릴게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기획자정보로 문의가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니네 20억 불 깨먹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는 지금 왜 얘기를 안 하시고 거기 문제 없다는 것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20억 불 깨먹은 게 미네르바 때문에 깨먹었냐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26일부터 그 전부터 연말 종가 관련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잠깐만요. 저기 그 연말 수요가 늘어나는 건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늘어나는 건데 이번 그 이 38억 불에서 60억 불로 늘어난 그 20억 불 중에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은 개인 쪽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매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 수요가 증가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쪽에서 주문은 별로 안 들어오고 개인 것으로 보이는 주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도대체 몇 억 불이 개인이냐 이제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정책 당국에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개인의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심증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근데 얘기죠. 심증을 가지고 처벌을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심증만 가지고 처벌 아니 이 가능하냐는 거죠. 공문 자, 전송 이게 알겠습니다. 허위가 예. 아니면 어떻게 자, 이게 여러분 의견 잘 보십시오.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조선일보 잠깐만요. 기사를 보면은 조선일보 자, 기사에서도 예.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정부는 연말 결산을 앞둔 기업과 금융기관의 환평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24일부터 본격적인 환율 관리에 돌입했고 30일 환율 종가를 1,250원대까지 끌어내렸다. 그건 모든 미네르바 신문에 얘기 다 하나도 나와-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만 예상이 나온 게 됐고 아니고. 그다 예상된 대로 시나리오가 진행됐고 자, 알겠습니다. 미네르바에 대한 언급이 예. 하나도 근데 없거든요. 아니 근데 해마다 연말 되면 외환관리 다 해요. 아, 그럼요. 그러면 문제는 생각해보세요. 말이- 내가 개인이다 하더라도. 아니, 잠깐만요. 내가 개인이다 그런데 하더라도. 아니 잠깐 아, 제가 개인이다 하더라도. 아니, 저도 좀 얘기 좀 할게요. 연초에 예? 환율이 오르고 연말에 떨어질 거다라는 아니 내가 사줍니다. 그런데 기록이 아빠가. 외환관리는 연말 되면 다 미네르바 하는데 그래 상관없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 아니, 잠깐만요. 예. 외환관리는 연말 되면 다 하는데 예. 문제는 매년의 수요가 있는 겁니다. 매년 가는 예년의 다 경우가 비교가 다 돼요. 근데 작년보다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다가 미네르바의 글이 나오고 나서 30분간 장이 마칠 때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뭐 내가 그 상황을 못 봤으니까 10만 달러 이하의 개인 수요가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20억 불이라고 검찰이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앞으로 소명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매우 힘들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